안녕하십니까. 2월 3일 수요일 1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장기표 대표께서 특별히 출연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주부터 어제까지 뉴스를 달구고 있는 것은 역시 산업자원통상부에서 비밀리에 작성한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는 일련의 계획이 이게 폭로된 이 사건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여야의 정쟁거리가 되고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원전을 폐쇄하면서 북한에는 뭐든지 퍼주는데 원전까지 퍼주려고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장 대표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판단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이번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 제공과 관련한 문서가 뭐 또 폐기되고 한 것을 보면서 문재인 정권의 국정 운영이 얼마나 엉망진창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야당이 비판하고 공격하는 것은 주로 북한에다가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해 주려고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것은 이적 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건 상당히 맞습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 문재인 정부의 이 변명대로 만약에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한다면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해 줄 수 있다 하는 것은 지난번 그 김영삼 정부 때부터 논의되어 온 바입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만 만약에 그런 거를 검토하고 또 그걸 또 구체적으로 한번 서류로도 한번 작성해 봤다, 이런 정도라면 그런 일도 있을 수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는데, 핵무기 포기할 의사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는데 이걸 원자력 발전소 건설해 줄 상당한 그 자세한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이 정권이 얼마나 북한을 짝사랑하고 대북 저자세고 그리고 북한에다가 무언가를 주고 싶어 하는가 하는 것을 저는 입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더니 문재인 정부는 하더니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런 짓을 한 것은 잘못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문제는 이렇게 작성을 했으면 그 당당하게 이걸 작성을 해야 되지. 국가 문서를요 그냥 이 감사원의 감사를 앞두고, 그것도 보니까 일요일 새벽 1시입니다. 일요일 새벽 1시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그 문서를 폐기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국정 운영에 필요해서 당당하게 만약에 이 문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왜 그걸 폐기를 하려고 합니까? 물론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당할 수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우리 대한민국 남한에서 지금요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지금 경제성까지 조작해가면서 또 산업자원부 공무원을 압박을 가해가면서 너 죽을래 하는 그런 압박까지 가해가면서 지금 탈원전 정책을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즉 원전을 지금 폐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북한에 지어주려고 하는 건 또 이건 또 뭡니까 이게? 그런 점에서 이 문서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폐기할 수밖에 없는 문서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 지금 세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했다는데 그 중에 세 번째 거는 뭐냐 하면 중단하려고 하는 신한울 원전 3호기 4호기를 우리 남한에서는 이걸 폐기하고 그걸 건설을 해가지고 거기서 생산되는 전기를 북한에다가 송전선을 깔아가지고 북한에다가 보내주겠다는 이런 계획도 지금 여기 들어있었답니다. 국민 여러분, 남한에서는 원자력 발전소 폐기하면서 왜 폐기하려고 그럽니까? 방사성 오염이 만약에 새어나오면 또 여러 가지로 원자력 발전소는 사실 굉장히 위험하다는 이런 이유로 폐기하고 있으면서 북한에다가 전기 주기 위해서요 생산은 남한에서 하겠다. 국민 여러분, 이 정권이요 정신 있는 정권입니까?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우리 남한 국민들이 원자력 발전소에 따른 이 방사능 피해를 방지할 의사가 있는 자들입니까 이게? 또 북한이 원자력 핵무기도 폐기하지 않는 데다가
우리에게 계속 적대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 전기 제공하기 위해서 남한에다 원자력 발전소 지어가지고 송전선 깔아가지고 주겠다. 이런 정권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정권은 정말 반국민적인, 우리 남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또 이 경제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북한 걱정만 하는 이런 정권임을 이번에 저는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지금 야당의 공세는 정당한데, 근데 여기서 지금 이거는 진짜 국정감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이걸 밝혀야 됩니다. 근데요, 또 이제 이 정권이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일어났는데요, 대통령은 몰랐다, 이런 식입니다. 처음에는 그 윤건영 의원이 전혀 그런 일도 없고, 그 USB에도 들어있지 않고, USB를 준 일도 없고, 뭐 이거 다 말하려고 하면 길고요. 완전히 그냥 발뺌입니다. 이런 문제를 대통령이 뭐 명시적인 지시는 아니라더라도 그런 거를 청와대에서 논의해가지고 그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하는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산업자원부 그 공무원들이 이걸 만약에 작성하겠습니까, 이게? 더욱이 문재인 정권의 이 정책이 탈원전 정책인데 원자력 발전소 건설하는 거를 산업자원부 공무원이 지 마음대로 이런 이 시안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정권이 지금 이 문제만이 아닌데 이 문제와 관련한 이 작성한 거라든지 이에 대한 해명하는 거라든지 북한에다 제공하겠다 한 거라든지 전부 다가 얼마나 국정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지, 좀 심하게 말하면 엉망진창인지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이번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도보다리 회담, 문재인 김정은 회담, 그 분위기가 엄청나게 떴지요. 국제적으로도 관심을 가졌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제 평화의 다리가, 평화의 가교가 남북한으로 이어진다. 이제 종전선언하고 제재 완화되면 북한에 뭐든지 퍼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주사파 정권은 북한에 대해서 뭔가를 퍼줘야 되겠다는 기본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를 제공하는 것도 종전선언하고 1년에 제재가 해제되면 미국을 설득하든지 해서 이게 지어줄 수 있다. 이런 단순한 생각을 한 것 같은데, NPT 핵확산 금지 조약에 94년에 북한이 탈퇴해 버렸거든요. 어떤 나라든지 간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려 그러면 NPT 체제 안에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여러 제재 규정과 절차를 따라서 비로소 원전 건설이 가능한데, 이 문재인 정권 실세 주사파들은 그런 거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냥 종전선언하고 4.27 그 판문점 회담 후에 종전선언 분위기가 고조됐잖아요. 예. 정말 그렇게 되는가 보다. 예. 그렇게 되면 유엔사도 나가라, 미군도 철수하라, 제재도 해제하라, 원전도 간다. 그 장 대표 말씀대로 남쪽에서는 원전 안 된다 해놔놓고 북한이 원하면 지어준다. 그러니까 이게 되먹지 않은 정권인데, 산자부 관리들이 만든 안이 이 암호가 뽀요이스, 핀란드 말로 북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북원추라는 암호를 썼는데, 그 정교하고 대한 내용으로 봐가지고 그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국과장이 위 안 시키는 대로 그게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인데, 아까 국정조사 말씀하셨는데 국정조사 야당이 정적수 모자라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문건은 그야말로 이 파일로 만들었는데 상위 그 파일 이름이 뽀요이스랍니다. 그게 이제 핀란드 말로 북을 뜻한다는데, 그것부터가 이게 도둑이 제발 질린다는 말대로 이게 뭔가 이게 불순한 의도를 갖고 한 거죠. 그런데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그걸 지적하고 비판하고 공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또 국정용사를 하작하는 것도 당연한데, 이러한 이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나 하면,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를 계속하면서 국민을 대립시키고 분열시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게 진짜 이 정권이 얼마나 적반하장인가 하는 것을 이런 데서도 드러내 보입니다. 특히 제가 참 기가 막힌 거는
뭐 구시대 정책 하는 것도 정말 웃기는 거지만은 국민을 분열시키고 대립시킨다. 국민을 분열시키고 대립시키는 정권이 어딥니까 이게? 문재인 대통령 가장 많이 하는 게 나쁜 게 또 그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 여러분, 이런 정권 끝장내야 됩니다. 끝장내는 데 있어서 이분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중요하다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이제 국민이 우려하는 것은 이 부산시장의 야당 후보보다는 서울시장의 야권 후보 단일화가 초미의 관심사가 돼 있고,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은 마지막 순간에 후보 등록 직전에 안철수, 금태섭 뭐 이런 사람들하고 단일화할 수 있다, 이런 태도인데, 당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장 대표 이 단일화 문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단일화 안 되면 망치는 거예요. 그건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근데 뭐 김종인 위원장은 어쩌다가 단일화 해야 된다는 말도 하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김종인 위원장은 결국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후보가 되거나 또는 서울시장이 되는 것은 반대하기 때문에 단일화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말해줘서 소극적이고 심지어는 단일화를 방해할 가능성도 굉장히 있다고 보는 것이 이게 세간의 정서입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왜 걱정하느냐? 김종인 위원장이 이 단일화 안 되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국민 여러분, 만약에 이번에요, 이 단일화를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엄청난 사태가 생길 겁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 뭐 심지어는 안철수 지금 국민의당 대표까지도 뭐 역사적 정말 죄를 짓고 또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압력을 가지고 저는 단일화를 반드시 이루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번에 단순히 서울시장, 부산시장이 문제가 아니라 이 선거에서 이겨야 이 문재인 정권의 이 폭정을 끝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단일화 문제는 지금 국민의힘 당의 여러 후보가 경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야권에서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상당한 지지를 얻고 있다. 네. 현재 관변 여론조사 기관이지만 안철수 후보가 그 국민의힘 당 누구보다도 이 지지율이 앞서고 있다. 요게 안철수 씨의 단일화에 그에게 주어진 강점의 힘이거든요, 이게. 근데 만약 이 상태가 이 후보 등록일 가까이 갈수록 요 상태가 지속됐을 때는 이 양쪽이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되죠. 네. 반드시. 예를 들면 어느 한쪽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거나 하면 안 기울어진 쪽으로 해야 되겠지만 이게 비슷하게 갈 때 그 마지막 순간에 그 데드라인에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구체적 방식이. 그거는요, 국민의힘 후보들 중에서 한 사람이 정해질 것 아닙니까? 3월 초쯤은 이제 정해질 겁니다. 그러면은 국민의힘 이외의 후보들 중에 정해진 한 사람, 말하면 안철수 후보죠. 안철수하고 그렇게 두 사람이 다시 이제 경선을 해서 단일화하는 방법이 가장 상식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노무현 후보, 민주당 노무현 후보하고 제3당 후보 정몽준 후보가 마지막 순간에 여론조사 두 분을 해가 단일화하는 그런 방식을 지금 가정할 수 있지요. 근데 김종인 위원장은 그것까지도 지금 거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 3자 필승론도 막 주장하고 있거든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세 사람이 나오면, 즉 여당 한 사람, 야권에서 두 사람이 나오면 이거는 필패인데, 뭐 지지율이 높으니까 표가 또 표 쏠림 현상이 있으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될 수 있다 그러는데, 그거는 사실 뭐 상식적으로 전혀 맞지 아니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이 국민의힘 후보 한 사람 정해지면 그 사람하고 안철수하고 다시 여론조사로 경선해서
단일화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금 무슨 좌우는 분명히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좌익이 있잖아요. 좌익 주사파가 있고 그 반대하는 우가 있는데 중도다. 무슨 중도 뭐 우파다. 뭐 안철수는 그렇고 국민의힘당은 뭐 우파다 이런데 나는 그 구분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네. 안철수 국민의당이나 국민의힘당이나 이게 초록이 동색인데 그렇다면 의석수가 많은 국민의힘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 포용력을 갖고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의힘당에 양보할 수도 있죠. 왜 그러니까 지금 목전에 이 서울시장 선거에 패배하면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도 어두운 그림자가 있고 이 폭주하는 기관차 달리는 문재인 정권 이 아류 세력을 막을 수 없다. 이게 절체절명의 순간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의힘당도 양보할 수 있어야 되고 물론 경우에 따라서 안철수 후보도 양보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양쪽을 서로 합해서 견인해내는 세력의 중간에 거기에 장 대표가 서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동안에 이 사실 김종인 위원장이 잘했으면요. 안철수 국민의당하고 합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저는 안철수 씨가 입당도 저는 합당을 통해서 입당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에 계속 김종인 위원장은 안철수 씨를 완전히 무시했거든요. 뭐 그런 일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국민이 걱정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머물러 있다고 봅니다. 사실상 입당 의사를 갖고 김종인 위원장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한 달 전에, 3주일 전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입당까지도 각오했던 것 같은데 이걸 그냥 쳐내버리니까 이제. 그러니까 3자 필승론이라는 게 나왔는데 자관 장 대표 같은 이가 그 당내에서 또는 당외에서도 단일화를 원하는 세력이 한 군데 뭉쳐가지고 스피커단 자동차도 있죠. 네. 장 대표. 거기에 하여간 이번에 이거는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이니까 그 선두에 꼭 서시길 바랍니다. 그 저희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문재인 정권의 이 폭정을 종식시키기 위한 비상시국연대가 지금 정당 사회단체 지금 돼 있는데 거기서도요 당면한 과제로는 야권 후보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를 아주 중요한 과제로 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약에 단일화가 안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굉장히 뭐 규탄도 하고 뭔가 행동할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화두의 끝으로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임 부장판사의 탄핵 발의가 어저께 됐으니까 72시간인 내일 모레 오후에 표결이 들어갈 것 같은데 현재 추세로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서 원내대표도 이게 정무적 판단으로 이게 탄핵 발의하지 말라고 했는데 초선 의원들이 아주 거세고 바깥에 대깨문들 때문에 결국은 표결까지 가면 표결이 성사될 것 같은데 이 사태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이 사태는 딱 한마디로 이 법원에서 이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에 대한 유죄 판결을 때렸습니다. 또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에 대한 보복의 뜻도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판사들 겁주려는 겁니다. 즉 문재인 정권에게 타격을 주는 판결을 막기 위한 겁니다. 이게 그것이 아니라면 그 임성근 부장판사 이분 이달 말에 2월 말에 퇴임한다는데 이미 또 퇴임할 의사까지 다 표명해놨는데 굳이 그 사람을 탄핵을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 지금 겁주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즉 사건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그 다음에 월성 원전 1호기 그 폐쇄와 관련한 경제성 조작과 문서 폐기 여기에 다 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이게 다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즉 이에 대한 이 법원의 판결을 자기네들에게 불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협박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국민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여기는요, 뭐 사법부의 독립이니, 뭐 법관의 뭐 법률과 양심에 따른 판결, 저 사람들은 걸핏하면 무슨 사법농단 하지만은 진짜 사법농단 하는 세력은 문재인 정권입니다. 문재인 정권. 그 임성근 부장판사가요, 한 행위, 그 무죄로 판명됐지 않습니까? 다소 그 선거에 개입한 거는, 즉 자기 사건이 아닌 다른 부장판사가 관여된 사건에 뭐 이런저런 말을 한 거는 그는 적절치 못한 행위다. 그는 본래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사실 헌법에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행위가 유죄 판결을 받을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 해가지고 무죄 판결을 났습니다. 무죄됐습니다. 더욱이 또 이걸 또요, 무죄된 사건을요, 아주 무죄됐다는 아주 경미하다는 건데, 그걸 가지고 판사를 또 탄핵을 한다? 이것은 다른 말하자면 사법부 길들이기, 즉 정치적인 의도가 없다면 이런 일을 절대로 하지 않죠. 그런데 국민 여러분, 저는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사법부 길들이기보담도 이 정권이 망해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죽 급하면, 즉 자기네들이 지은 이 불법과 부패가 많으면 판사들 겁주가지고 판결 못하게 하겠습니까? 역대 정권들이요, 이렇게나 파렴치한 짓을 하면 결국은 정권이 망했습니다. 그 이번에 우리 박 대표님 그 달고 있는 거요, 이 장미인데, 그 장미를 보면서 이 장미가 상당히 혁명을 상징한다 그럴까? 그런 면인데 어떻게 오늘 달고 나왔습니까? 혁명 상징한다고 그러고 달고 나왔다고 하면 시청자들이 놀랐을 텐데. 예. 자관 이게 이제 봄이 가까우니까 희망을 상징한다고 그래서 제 후배가 이걸 어제 달고 좀 다녀봐라 그래가지고 이러고 나왔는데, 스페어가 하나 있으니까 다음에 제가 장 대표에게 하나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 장미 혁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2000년도 초에요, 러시아의 그게 근데 그 그로지아인가 거기서 그 말하자면 북아프리카에서도 장미 혁명이 있어요. 네, 장미 혁명이죠. 그 대통령 쫓아내고 한 거를 장미 혁명이라 그랬거든요. 이거 하고 대통령 쫓겨나는 거하고 이렇게 연결 바로 시켜버리면. 그래요? 저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 쫓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판사 탄핵에 대해서는 장 대표는 유신과 군사 통치, 계엄 통치 시대를 경험하면서 옥고도 치러 그러는데, 지금 회고해 보면 저도 그 당시에 그 구속된 젊은이들 변론하면서 변호사부도 정지 다 하고 그런데, 이 정권 아래서 아주 교묘하게 언론이 통제되고 사법부가 통제되고 판사들 겁먹게 하고 하는 이런 정권은 없어요. 이게 군사 계엄 통치가 오히려 어떤 의미 순진하다고 할 수 있죠. 총대에 놓고 깨놓고 하니까, 깨놓고 잡아가고 이러니까, 이게 아주 간악한 방법이다, 이게. 통탄을 할 수 없는데, 다음 주에 조금 상황이 나아질는지, 그 오늘 오후 3시에도 또. 그렇습니다. 오늘 수요일 광고를 좀 하시죠. 그 국민 여러분, 저희 국민의 소리에서는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광화문 경복궁역 6번 출구에서 문재인 정권의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은 이 코로나 때문에 9명 이상은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또 뭐 40~50명씩 나와가지고 뭐 얼마나 통제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여러 유튜브에서 이 생중계를 해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또 시청하고 또 공감을 표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뭐 소규모로 또 아니죠. 9명 이내니까 유튜브 기자들하고 들어가면 연사 들어가기도 힘들 정도로 소규모지만, 마침내 저는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새 봄과 함께 이 정치에도 희망이 저는 생기리라고 봅니다. 아무쪼록 제가 거듭 말씀드렸는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정부의 이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